합리적으로 살아가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상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고1, 2 여러분들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보세요. 어차피 우리 고1, 2 아이들은 수상이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일단은 수상을 선택할 때는요,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등급 순위. 최우수인지 우수상인지 뭐 금상인지 은상인지. 그래서 이 수상에 대한 높이가 일단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데 등급 순위에서 이건 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장려상입니다. 장려상은 솔직히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, 진짜 없으면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등급 순위 같은 경우 최우수상 받은 것이 일단 1순위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공 관련성인 겁니다.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간다라면 과학에 대한 물리나 아니면은 뭐 수학에 대한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고, 우리 아이가 만약 어문계열을 간다라면 뭐 독서나 독후감 101장 이런 어문과 관련된 거, 영어 이런 거는 필수겠죠. 영어 경시대회 같은 거, 이런 식으로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, 이런 것들을 또 우선시 좀 따져봐야 되고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수강자 수입니다. 그래서 전교생이 같이 한 건지,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. 우리 아이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, 그게 막 한 학교에 뭐 15명이 참가했고요, 그 중에 1등을 했답니다. 이거보다는 전학년 200 몇 명이 참가했고 거기서 뭐 금상을 탄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따지면서 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등급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요.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정하고요. 그 다음에 수강자 수를 봐서 높은 거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골라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보면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? 이 고르는 거에는 테마, 스토리가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게 뭐냐면요, 첫 번째는 전공 라인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전공 라인 같은 경우는 학과와 관련된 것들인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 공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, 뭐 수학 경시대회, 영어 경시대회,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대회, 이런 식으로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, 에세이 대회도 되게 좋은 대회입니다. 그랬을 때 공대 가는 아이들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대회가 필요할 거고, 의대 가는 아이들은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회과학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영어나 사회와 관련된 이런 대회들, 그리고 어문 가는 아이들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뭐 독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학과에 대한 부분을 일단 챙기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뭘 보라고요? 우선순위를 보시는 겁니다. 우수상인지 최우수인지, 전공과 관련된 부분, 그리고 수강자 수,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, 스토리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문계열을 가는 학생이거나 의대를 가는 친구거나 뭐 사회과학대학교로 가는 친구예요. 그랬을 때 1학년 때 영어 경시대회 나갔을 때 장려상을 탔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, 장려상은 상이 아닙니다. 그럼 빼야겠죠. 그런데 만약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어요. 이러면 저 장려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경시대회 장려상이었던 게 2학년 때 경시대회 우수상으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2학년 때 더 높은 상을 받았다라면 스토리적으로 좋잖아요. 발전성을 보여줬기 때문에.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 어문이나 이런데 뭐 사회과학대학교 가는 친구라면 전공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. 거기에 수강자 수를 좀 따지면서 또 선택에 대한 부분을 또 따져봐야겠지만,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서 발전성 있는 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입니다. 만일 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 넣었다라면 이제는 나머지는 우리 아이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, 뭐 토론, 독서, 이런 동아리, 뭐 발명대회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겠죠.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능력을 대학교에다 어필할 건지를 정해가지고요, 등급이나 뭐 어떤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어떤 수강자 수,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한 학기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고요. 마지막에 말해드리고 싶은 건 교과 우수상입니다.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는 정말 없으니까 넣는 겁니다. 교과 우수상은요, 1등급 아이들한테 주는 상입니다. 어차피 성적 보면은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1등급이라는 게 파악되기 때문에 굳이 수상에다가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해가시죠? 그리고 사범대학교나 사회복지나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거나 어떤 뭐 최소수혜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닌 이상
봉사상이나 모범상도 조금 뒤로 빼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가시죠? 이게 수상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저희 컨쇼가 새로 서비스 제공하는 2347 학업 역량 계산기인데요. 우리 아이의 학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편차와 이수 단위, 평균, 이 전공 학업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, 그리고 진로 선택 학업에 대한 어떠한 이런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. 전국에다가 우리 아이의 능력과 학교 수준을 줄을 세워본 겁니다. 자,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. 전자입니다. 일명 전국자사 아이예요. 내신 등급이 한 3.5등급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. 근데요, 보시면 학교 수준이 98.6입니다. 성균관대학교 94점 대학교입니다. 그런데 98점이에요. 이 아이 서울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얘네 전국자사 아이는요, 3등급대 아이들이 서울대를 합격을 하거든요.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겁니다. 학업 역량 계산기 어디 있냐고요? 바로 저희 새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컨쇼 에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 혁명도 있지만 지금은 학업 역량 계산기를 보여드릴게요.